두 선비가 우국 총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얼쑤. 예, 노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근데 이 질문들은요, 얼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권이 의대 증원 문제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의료계가요, 2025년 어제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 이것부터 백지화하라 이러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계 없는 협의체가 먼저 출발할까요? 뭐 언론에서는 개문발차 이야기도 하던데 네. 저희는 그런 개문발차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상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당력을 총동원해서 예.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고 의료계도 지금 이렇게 여야 의정협의체 즉 정부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는 상황이면은 의료계도 좀 정치권을 믿고 예. 특히나 야당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좀 대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먼저 출발하는 게 당연히 좋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의 차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네. 대통령실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좀 설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의사업계도 좀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차관 정도는 경질을 해야지, 요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지 의료계에서도 어떤 대통령실이 좀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의료업계도 그렇고 저는 지금 선결 조건들을 자꾸 내세우는데 그런 거는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테이블 안에 앉아서 비공개가 되면 그때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놔야지, 이걸 먼저 뭐 정부는 그래 2020 내가 양보해서 2026년부터 내가 백지화 할게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의료계는 2025년부터 당장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선결 조건을 내세우면 이미 이게 협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협상은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차관부터 경질하는 성의를 보여주고 거기에 의료계도 존중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의료계도 다 각자 본인들의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어요. 국민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위해서 한 걸음씩은 양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이라는 대전제를 생각하고 일단 대화의 장에는 나오셔서 거기서 무슨 말씀이시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도 사실은 기류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로 베이스라든가 원점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종래에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공개적으로 어떤 걸 주문했습니까? 그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신중하게 해달라. 사실상 이것은 자제해달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할 정도면은 사실은 당정이 일치가 돼서 상당히 지금 의료계의 그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협의체에 들어와서 대화를 할 만한 여건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의료업계도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의료 대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나가서 협상을 했는데 제대로 협상 못했다라는 어떤 책임론이 있어가지고 의료업계도 지금 누구를 내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럼 누가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주제별에 따라서 또 사람 선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의료업계도 사실 누굴 대표 선수로 나설지도 조금 난감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업계가요,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산시키고요. 또 수험생들을 상대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것이다. 2025년 증원도 백지화해야 된다. 또 교수들은 삭발까지 하면서
계속 그 백지화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계의 태도도 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무슨 리스트를 작성해서 돌린다. 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응급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포상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리돌림을 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금 이제 백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변경을 하면요. 수험생이 소송을 내면 가처분 걸려요. 지금 법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게 지금 의료업계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예. 뭐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다른 행정적인 것은 우리 송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했던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시에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정시에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 좀 연기할 수 있지. 뭐 코로나 때도 과거에도 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험생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예민하고 이 순간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친구들은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공부하고 있던 이 힘든 생활을 생각한다면 과연 의료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본인들도 자식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보건복지부 장차관들 책임자 경질을 두고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관의 그 거취 문제 곽규택 의원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김종혁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사실 인사 조치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사안 자체를 푸는 것만 놓고 보면 이제 득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는 지금 차관을 교체를 해서 그럼 새로운 사람이 차관으로 투입이 됐을 때 이 의료 현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첨예하기 그렇죠. 때문에 현안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네. 사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해서 그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한두 달 정도가 현안 파악하는데 그냥 가면은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현실적으로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박민수 2차관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사에 대해서 인사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이 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정치 공세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박민수 2차관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비판 포인트 자체는 타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인에게는 상당히 뭔가 그 인지가 될 정도로 공개적으로 충분히 전달은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네. 뭐 여당이시니까 제가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네. 박민수 차관 이분 스스로 자진 사퇴해 주는 것이 정부의 부담도 덜어주고 대통령의 면도 세워주고 여당의 어떤 입지도 높여주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의대생들 보고 의세가 뭡니까? 의세가. 그리고 경증, 중증 이 기준을 이게 구분하는 게 전화를 걸 수 있으면 경증이고 전화를 못 걸면 중증.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게 아니 여당의 의원들 그리고 여당의 당협위원장들 천목회에서 이분 불렀잖아요. 얘기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야당 대하듯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설득 못하는 차관이 어떻게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박민수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장관은 경질하지 말고 차관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박민수 없으면은 2달, 3달 걸린다는 것은 저는 보건복지부의 그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새술은 새부대 아니 어쨌든 간에 이왕이면 새로운 얼굴이 와서 앉아 있어야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대통령도 한 발짝 물러서셨구나라고 의사들도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저번에 인터뷰에서 실수했을 때 저는 그때 경질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찬 소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번개. 요즘 번개 불러주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이제 번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시군요. 저는 원래 이 돌발상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예정된 약속을 좋아하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거 그냥 술자리일 뿐이다. 그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네. 라고 했는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역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발목은 충분히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어쨌든 또 한동훈 대표께서는 아침 조간신문을 잘 안 읽으시나 특히 조선일보를 왜냐하면 이게 기사로 났는데 이것을 김종혁 최고가 인터뷰 끝나고 가서 물어보니까 좀 모르시는 눈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른 척한 거 아닐까요? 그랬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왜 대통령실에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아직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간에 어떤 줄다리기, 주도권 그래서 의료 대란을 가지고 지금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주도권을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해서 그런가?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항상 야당에서는 네. 어떻게든 당정 관계에 틈을 벌려놓고 싶어 하세요. 네. 아니 대통령이 여당 의원 만나는 것 자체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늘 사실은 있죠. 이게 지금 알려져서 그렇지 네. 원래 대통령은 비공개로 뭐 여당 의원들 3, 4, 5 이렇게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십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잉여한 최고위원하고 뭐 김민전 최고위원 정도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본인 안 갔다잖아요. 안 가셨대요. 그 뭐 지방에 성묘하러 가셔서 거기서 식사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그 계파를 갈라서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의견 청취를 하셔야 될 만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의료 현안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잉여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그것도 좋은데 더 많은 분들을 널리 만나셨으면 좋겠다. 두루두루 많이 불러다가 의견을 들으시고 또 현황에 대한 어떤 상황 인식을 널리 공유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러대. 야, 너희 민주당 이제 뭐 계엄령 그런 거 말도 하지 마. 왜? 우리는 비밀이 없어. 비밀이 안 지켜져.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만찬은 과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있었는데 나름대로 다 6개월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이야. 네. 비밀은 없어. 죄송합니다. 언제적 노래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다. 부적절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고민이었다 하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제가 부른 노래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겠다고 우리 PD분께서 젊은 PD거든요. 룰라의 비밀은 없어. 서운하네요. 명곡이었는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지금 마이너스 20하면 0살인데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 좀 해주시죠. 이완석 검찰총장. 그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구성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못해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법률가니까 그런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지점이 그동안의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몇 달 동안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어요. 네. 그럼 민주당은 지금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런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정치 공세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입법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야죠. 그런데 특검법 통과시키고 할 때는 무슨 법사위에 직회부하고 뭐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직권상정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왜 청탁금지법은 빨리 개정을 안 하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시면은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야권에도 이렇게 뭔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논란이 있을 만한 공직자 배우자의 처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에는 굉장히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정치 공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깨끗해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도 좀
힘을 쏟아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김영란법이 처음 생겼을 때 국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에서도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니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법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또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뭐 나온 의견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투명한 사회로 가자고 하는 우리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야당의 배우자는 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10만 4천 원의 밥값을 또 본인 밥값 빼면은 그것보다도 더 적은 돈을 내놓고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취지를 따져본다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바부 현명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처벌 규정 없고 뭐 직무상 뭐 관련성 없고 다 좋아요.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을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 그 온 국민이 본 명품 가방을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제대로 된 사과라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적인 평면하고 정무적인 평면 다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4명의 후보가 그 전당대회 라디오 토론 때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느냐 라는 그 OX 팻말 들 때 4명이 동시에 다 오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당시에 오를 들었고 국민들께서 그런 상황을 다 보시고 당심 63% 민심 63%가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여당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다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도 다 잘 인지가 되고 또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사건은 뭐 그 카메라로 몰래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몰래 찍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부러 사서 가서 놓고 또 이걸 뭐 좀 계속 사용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야당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특검법은 이 방금 설명드린 사건과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추석 밥상에 올려보겠다 이겁니까? 원래 저희 민주당의 첫 번째 목표는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공천 개입에 있었다는 그런 어떤 의혹과 논란이 커지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야당의 지지자와 많은 국민들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발의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또 하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밝혀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은 특검법은 얼마든지 발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과를 국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재표결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폐기되는 그러면 좀 난망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것에 대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어쨌든 국민 공감을 함께 해서 가야 된다.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명절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안 싸우려면 네. 입은 적게 열고 지갑은 많이 열어라. 그리고 이 정치 얘기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새는 그 정치 얘기 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싸움 나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는 뭐 고기, 전, 과일 그리고 또 좋은 술 이런 거 올리는 거지 사실 정치 얘기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추석 밥상에서 굳이 정치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만 올라가겠습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문다혜 씨, 또 이재명 대표, 뭐 김혜경 씨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추석 밥상에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랜만에 또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하면 불편하지만 또 한 목소리로 또 뒷담, 또 험담하면 또 그렇게 또 하나가 되니까 예. 또 여야에 대한 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끼리 굉장히 화목하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만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박지원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박지원 의원은 그럼 나를 데려다 쓰라고 대통령께 건의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또 한덕수 총리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참 세대 교체가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네.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날 박지원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가 외환위기 때 말레이시아에 갔던 그 추억담을 서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199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26년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 당시에 청와대 공보수석이었고 예. 한덕수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어요. 차관급. 네. 같이 말레이시아 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분들이 아직도 한 분은 야당의 사선 국회의원이자 전직 국정원장, 다른 한 분은 국무총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 두 분이 대정부 질문을 주고받는 자리에 40대 국회의원과 40대 장관 국무위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젊은 국회의원, 젊은 장관의 자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박지원 의원은 사설이 아니라 오선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너무 기름처럼 유들유들하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지적부터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박지원 의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날서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좀 말장난을 하듯이 계속해서 어떤 대화의 무게감과 분위기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관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또 상임위에 나오는 기관장들이 다 보고 따라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의원이 같은 국회의원끼리는 여당 야당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기관의 장으로서 나오신 분들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말장난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따라할까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이래서 박지원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박지원 의원 다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박지원만한 사람 한 명이 있어야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이 아니냐라는 민심이 더 컸기 때문에 5호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역시 감출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다투지 않고 때로는 말랑말랑하게 서로 만담식으로 하면서도 결국 야당의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했다는데 저는 의미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소식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문제도 있는데 윤 대통령을 향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 정권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5년 내내 했던 기자회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문 전 대통령이 기자들을 향해서 부동산 정책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나요? 라고 했던 거였어요. 네. 그 장면이 오버랩될 정도로 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발언은 사실 본인에게 돌아가야 될 얘기를 하셨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판문점 위장 평화 쇼, 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탈원전, 소주성, 통계 조작, 또 코로나 때 우리 국민은 마스크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중국에 마스크 갖다 주고, 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이런 것, 조국 사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채로 대통령이 되셔서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공과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떠나서 외교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본 사도광산. 이번에 지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나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전시실을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반도인 즉 조선인은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교부 장관도 여기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와 이 예민한 사도광산 강제 동원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전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대로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볼 텐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여당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해서도 또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예. 이 말은 드려야 되는 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해직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진상을 알리고자 검열을 거부하고 제작을 거부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예. 안 되고 있다. 시간이 17년 전 물가로. 시간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큰일 보상을 납니다. 그 네, 보상을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좀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아이고야. 텐데요. 왜 안 네, 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총각별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8차 보상. 네, 참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다음에 더 많은 시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